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지가가 올라갔었던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그런 신도시의 개발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를 주변으로 둘러보셨었을 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그런 현황 분포에 따라서 약 90만 호 정도의 공급 주택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가장 큰 역할들을 좀 이끌어 갔었고요. 2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위례라든가 또는 뭐 이런 홍파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판교 지역 등의 가격 상승이 급등을 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자, 2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1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2기 신도시에서는 과연 판교 다음으로 어느 지역이 가격 상승을 좀 이뤄낼 것인가 이런 걸 예상을 좀 해보시면은 바로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강변도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존을 보시면은 어떤 신도시에서 성공을 이루었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접근성이 일단 연접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족적인 기능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업무 시설을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위치들을 좀 살펴보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거를 둘러보시면서 이제 서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직주 근접성으로서 이제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야 되고요. 특히나 또 그 접근성의 교통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생활의 편리성 또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서울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인 것이 바로 첫 번째 업무 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교통 여건들이 더욱더 개선되는 부분들,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신도시들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공급이라든가 수요를 떠나서 1차적으로 일단 위치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좀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두 번째 조건이죠. 자족적인 기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도시 내에서 일자리가 일단 첫 번째로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근접성을 가져가기에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내에서도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업무시설 등의 밀집도가 좋아져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권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생활 또는 소비 등이 도시 내에서, 신도시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수요층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뭐 이런 1기 신도시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베드타운의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는 도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특화적인 그런 도시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그런 청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런 특화 도시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심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도시의 그런 성공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에서는 첫 번째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고 있는 분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교통편 굉장히 우수하고요.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교육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을 따라갈 곳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에서는 분당 바로 위치되어 있고 있는 판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교통 인프라는 같이 함께 가져가면서 자족적인 기능, 판교 테크노밸리가 2차, 3차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급자족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교가 선두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기 신도시의 지금 후발주자로서 이제 위례라든가 광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동탄이나 마고 뭐 미사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위례라든가 광교는 자죽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시설이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베르타운의 성향이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거리는 조금 멀지만 동탄이라든가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불충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수도권 지역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기 신도시에서는 다음 주자가 바로 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의 연접성 굉장히 좋고요. 아울러서 이제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기업의 인프라가 풍부하고 또 특히나 또 이제 5호선이라든가 9호선의 교통 호재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통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막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인구수 33만여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요. 세종 신도시의 인구수와 비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고요. 미사 내에 업무 시설이 약 11만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변 고덕지구, 광동 업무전지로 넘어가면 8만여 명의 그런 약 20만 명 이상의 그런 근무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족적인 업무 도시로서의 성향이 굉장히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호선이 이제 6월 달에 개통을 하면서 9월 달 4차 구간, 5차 구간 추진이 된다면 좀 걸리긴 하겠죠. 향후 뭐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봐야 되겠지만 9호선까지 들어선다 하면은 그 강변 도시의 그런 위상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곳 같은 경우에 서울 내에서도 이제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재개발 지역들이 뉴타운 사업지들이 붙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미사 강변 도시 역시 3억 돈 정도 내외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지금 한 8억 정도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